안녕하세요. 언제 갈까 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바르셀로나의 장단점 1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3년간 실제로 살고 있고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컨텐츠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자 입장에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연중 온화한 날씨입니다. 바르셀로나는 1년 내내 날씨가 꽤 온화한 편이에요. 겨울에도 기온이 영상이라 눈 오는 날은 정말 드물고요. 햇살 좋은 날이 많아서 산책하거나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아요. 날씨가 기분을 좌우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한국보다는 확실히 따뜻해서 겨울, 봄, 가을 모두 한국보다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미친 건축미,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그냥 걷기만 해도 예술이에요. 가우디가 남긴 건축물들이 도심 곳곳에 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까사바테오, 까사밀라, 구엘공원은 말 그대로 걸작이죠. 건축에 관심이 없어도 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예요.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 여기 사람들 정말 여유롭게 살아요. 점심 먹고 나면 가게들이 닫고 오후에는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공원과 벤치에 앉아서 책과 햇빛을 즐긴다든지 하는 분위기 말이에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는데 적응되면 이 템포가 꽤 매력적이에요. 괜히 조급해질 필요도 없이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 지하철, 버스, 트램까지 노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이동이 편해요. 구글 맵만 켜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서 여행자들도 현지인도 모두 만족하는 교통 시스템이에요. 가격 또한 저렴한데요. 1회권이면 2.6유로로 비쌀 수 있지만 10회권이 약 13유로 정도라서 유럽 대비 교통권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지중해 바다와 가까운 도시. 지하철, 기차로 2-30분 정도 타고 가면 정말 이쁜 해변을 만날 수 있어요. 센트로에 있는 바르셀로네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간다면 바로 옆 동네인 시체스, 바달로나, 그리고 코스타브라바의 수많은 이쁜 해변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도시의 매력과 휴양지의 매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공존. 스페인어, 카탈루냐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많이 쓰여요. 국제적인 도시라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분위기예요. 이질감 없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관광하는 센터 중심의 관광지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할 줄 알 거예요.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외곽 지역을 간다면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언어권이라서 남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남미 문화들도 쉽게 만날 수 있고 남미 쪽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인지 저는 타국가 타도시 대비해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적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와인, 타파스 문화. 스페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는 재미죠.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타파스바, 해산물 요리, 현지 와인까지 즐길 수 있어서 미식가들에겐 천국 같은 곳이에요. 로컬 식당 탐방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저는 유럽 중에서도 먹거리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저렴한 로컬 식당뿐만 아니라 럭셔리한 레스토랑도 정말 많은데요. 미슐랭 레스토랑이 5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파인 다이닝보다는 저렴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행 오셔서 한 끼 정도는 도전해볼 만한 가격이니까 오셔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도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라요. 유럽 다른 도시와 연결이 쉬운 주말에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가능합니다. 바르셀로나는 교통 허브라서 고속열차나 저가 항공권 이용해서 유럽 다른 도시들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항공권 기준 비수기 때는 가까운 도시 5만원 선에서도 이동할 수 있고요. 서유럽에서도 위치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어디든 쉽게 이동 가능해서 여러 국가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쉽게 선택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치고는 깨끗한 거리. 개인적으로 주변에 런던, 파리 등의 대도시보다 바르셀로나가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런 도시보다 규모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객 수가 엄청난 바르셀로나인데요. 관광객이 밀집한 것 치고는 깨끗한 편입니다. 청소에도 진심이라 하루에도 같은 거리를 수없이 청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아시안 국가의 기준으로 두면 당연히 그런 나라들보다는 더럽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소매치기, 관광사기, 빈번. 바르셀로나는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도시 중 하나예요. 특히 관광지, 지하철,
야경 명소 이런 데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방은 꼭 앞으로 메고 핸드폰도 항상 주의하세요. 여긴 조심 또 조심이 생존 스킬입니다. 몽골을 쓰는 지금 기준으로도 어떤 소매치기가 저한테 작업 거는 거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물가 상승과 관광객 감비랑 관광객이 너무 많다 보니 렌트비가 미친듯이 오르고 현지인들도 살기 힘들어졌어요. 중심가엔 거의 외국인 투성이에요. 에어비앤비 영향도 커서 집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호텔 가격도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이 가격 대비 룸이나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기도 하고요. 수질이 좋지 않음. 물이 석회질이라 그런지 샤워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고 머리도 뻣뻣해지는 느낌이에요. 마시는 물도 생수를 주로 이용하고요.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처럼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종종 보곤 해서 혹시 예민하시다면 샤워 필터기 하나 챙겨오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서비스가 느리고 답답할 때가 있음. 관공서나 은행 업무 보러 가면 정말 인내심 테스트예요. 일 처리가 느리고 예약도 몇 주씩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한국식 빠릿함을 기대하신다면 속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긴 그냥 천천히가 기본입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가서도 서버들이 한국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문 받는데도 한참 걸리고 영수증을 받는데도 한참 기다려야 올 때가 많거든요. 까탈루냐어에 대한 언어 장벽. 여기는 스페인 안에서도 까탈루냐 지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는 까탈루냐어가 기본이에요. 스페인어를 알아도 당황할 수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행 와서는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표지판, 안내문, 지하철역 이름 등등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까탈루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아신다고 해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누가 봐도 관광객인 걸 알기 때문에 저희에게 까탈루냐어로 말을 거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관광지 외곽의 치안 불안 지역. 도심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외곽이나 밤늦게 다녀야 하는 지역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혼자 다닐 땐 지하철역이나 인적 드문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조용한 동네라고 방심하긴 이르답니다. 특히 라발 지역은 혼자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장단점 1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